자, 우리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오늘 주가가요, 장중에 6% 넘게 올라가니까 이제 조금은 숨이 쉬어지시죠? 그런데 말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기분 좋은 얘기만 해드리려고 이 영상 킨 거 아닙니다. 오늘 반등이 바로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찐 바닥을 형성되고 다시 한번 더 급등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급락 뒤에 잠깐 나타나는 기술적인 반등인 건지 지금부터 정확하게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금은 넥스트트레이드와 애프터마켓 방향이 아직 나오기 전이에요. 본장이 강하게 끝난 뒤에 넥스트에서 매수세가 이어지는지 아니면 기다렸다는 듯이 매물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바로 내일 우리의 삼성전자 시초가의 분위기가 완벽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영상에서 딱 4가지를 일단 먼저 확인할 거예요. 첫 번째, 오늘 삼성전자를 끌어올린 진짜 자금의 정체. 그리고 두 번째, 27만 원에서 27만 5천 원 구간에 숨어있는 거대한 매물들. 그리고 세 번째, 넥스트트레이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될 3가지 가격. 그리고 마지막 지금 이 신규 매수와 물타기를 해도 되는지 아니면 반등을 이용해서 비중을 줄여야 하는 것인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지만 그 중간중간 하나도 빠뜨리지 마시고 다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저 옥순이 힘내라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댓글로는 힘내자, 파이팅, 삼성전자 가자가자 고고가자라고 댓글도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부분에서 내일 장 시작 전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넥스트 미국 반도체 환율 대응표까지 전부 정리해 드릴 거니까 끝까지 놓치지 말고 집중해 주세요. 현재 삼성전자 본장 끝판이에요. 26만 원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죠. 전 거래일 본장 종가는 24만 3천 원까지 밀리면서 다시 무너지는 듯 했지만 이후에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장중 최고점인 25만 7,500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바로 이 저점에서 고점까지 무려 2만 원이라는 가격을 말아 올린 거죠. 분명히 강한 반등은 맞았어요. 하지만 말이죠. 이 강한 반등과 하락 추세의 종료는 같은 말이 아니에요. 오늘 삼성전자가 6% 넘게 올랐다고 해서 그동안 만들어진 이 하락 추세가 단 하루 만에 전부 다 싹 다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죠. 6월 말경에 삼성전자 35만 원을 넘겼고 7월 초에는요. 30만 원 위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그 이후로 급격히 밀려서 24만 원까지 내려왔고요. 오늘 처음으로 강력한 반등이 나온 거죠. 그래서 오늘 정확한 표현은 이거예요. 찐바닥 확정은 아니다. 네, 찐바닥일 수는 있지만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첫 번째 뭐가 나왔다? 반격이 나왔다라는 거죠. 장중의 최고점인 26만 3,500원 선을 넘고 그 위에서 매물을 받아내야지만 그 다음 단계로 한 계단 더 점핑해서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가격을 넘지 못하면 오늘 반등 역시 하락 추세 안에서 잠깐 반짝이는 기술적 반등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현재 이 댓글에 평단가를 남겨주세요. 25만 원 선 아래인지 27만 원대인지 30만 원 위에서 기다리고 계시는지에 따라서 대응은 전부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시장의 방향이 단 하루 만에 급변하는 시기에는요. 뒤늦게 영상 보고 대응이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직까지 구독하지 않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한번 부탁드리고요. 매일 시장이 바뀔 때마다 어제의 전망을 고집하지 않고 새롭게 바뀐 대응을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국내 반도체가 강하게 움직인 첫 번째 이유는 지난밤 미국 시장에서 나와 있어요. 다우지수는 0.59% 하락했고 S&P 500은 0.19% 약보합입니다. 나스닥 역시나 마찬가지로 0.05% 하락했습니다. 여기에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다시 커졌고요. 국제 유가와 지정학적 위험이 시장을 눌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전체 지수와 다르게 반도체는 움직였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마이크론이요 1.95% 상승했고 엔비디아 역시 0.23% 강보합선으로 올라섰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전일 대비했을 때 0.6% 상승하면서 4거래일 만에 반등을 했어요. 전체 시장은 불안했지만 최근에 많이 밀렸던 바로 이 반도체에서 저가 매수세가 먼저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이게 오늘 국내 시장으로 그대로 연결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바로 이 미국 반도체가 단 하루 반등했다고 해서 글로벌 전체 반도체 조정이 전부 끝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 반도체주는요. 실적이 좋다는 사실보다도 이미 주가에 얼마나 반영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익 증가 속도가 유지가 되는 건지 더 엄격하게 평가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오늘 삼성전자가 올랐다는 그 이유만으로 다시 무조건 정고점을 간다라고 결론을 내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공포가 끝난 날이기보다 공포 속에서 처음으로 뭐가요? 바로 매수세가 맞서기 시작한 날에 가깝다라는 거죠. 오늘 국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수급입니다. 오늘 코스피가요.
장중에 4.92%까지 급등을 했고 코스피 200 선물은요. 장중 최고 5.48%까지 올라섰습니다.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이 됐죠. 전날에는 매도 사이드카가 나왔는데 하루 만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된 겁니다. 그만큼 시장의 변동성이 정상적인 수준을 넘어섰다라는 그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코스피에서요. 장중 오후 1시경에 여기 쭉 올라간 최고점 보이시죠? 6,836포인트. 이 시간대에 개인 투자자는 코스피에서 약 1조 7천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은 2천억 원, 기관은 1조 5천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시장을 끌어올렸죠. 현재 종가 기준으로 외국인이 6천억, 기관이 1조 6천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형주로 외국인 자금이 유입됐다라는 분석이 나와 있어요. 어떻습니까? 현재 7월 21일 오늘 외국인이 연이어서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도 강력한 매수세가 정확하게 숫자로 꽂혀 있죠, 여러분.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바로 이 외국인과 기관은 코스피를 팔아치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선물과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수급이 급격히 뒤집혔습니다. 즉 오늘 이 상승은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뉴스 하나 보고 따라 붙어서 만든 상승이 아니라는 거고요. 급락한 반도체 대형주의 외인과 기관, 프로그램 자금이 동시에 들어오면서 만들어낸 반등이라는 거예요. 다만 아직까지 오늘의 이 삼성전자 개별 종목의 최종 외국인 기관 수급은 확정되지 않았죠. 전날 삼성전자에서는 외국인이요 100만 주를 넘게 순매수했어요. 하지만 기관은요 160만 주를 넘게 순매도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이 매일같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오늘 하루 이 수급만 보고 큰 손이 매집을 모두 끝냈다라고 말하는 것은 과장이에요.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오늘 하루에 바로 이 매수보다 내일도 연이어서 외국인이 그리고 기관이 계속해서 사들이는 건지 매수세가 이어지는 건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단 하루 들어왔다가 다음날 전부 빠지는 자금인 건지 아니면 며칠 동안 줄줄이 이어서 가격을 끌어올릴지 그런 자금인지가 정확하게 진짜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이제 차트를 볼게요, 여러분. 오늘 삼성전자가 강하게 반등은 했지만 추세적으로는 아직 하락 추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런 구간에서 가장 위험한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주가가 오르는 것만 보고 급한 마음에 지금이라도 따라 붙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점 얼마입니까? 24만 3천 원이에요, 여러분들. 바로 오늘 저점인 24만 3천 원에서 산 사람과 26만 원 위에서 추격한 사람들. 똑같은 삼성전자를 사더라도 위험도가 완벽하게 다르다는 거죠. 기억하세요. 첫 번째 저항은 오늘 장중 최고점인 26만 3,500원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구간은 27만 원에서 27만 5천 원 라인 구간이에요. 이 매물대 윗자락이죠. 그리고 튀어나온 바로 횡보하던 이 윗공기 구간입니다. 이 가격은 최근 주가가 빠르게 밀려 내려오면서 제대로 거래되지 못한 갭 구간이자 본전을 기다리는 투자자들의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라는 거죠. 바로 여기 27만 원 구간을 회복하면은요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할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내 평단가 오겠지. 하지만 최근 종가였던 27만 9,500원 부근으로 올라가면 손실을 줄이려는 매도와 단기 수익 실현 물량이 동시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그 매물을 전부 받아내야지만 비로소 얼마요? 30만 원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삼성전자에 물려있는 개인 자금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37조 원에서 40조 원이라는 숫자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통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최근에 언급됐던 이 37조 원대 숫자는요. 국내 주식시장 전체 뭐다? 신용융자 잔고와 혼돈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하지만 삼성전자가 30만 원대에서 거래량을 크게 만들고 24만 원까지 급락했다라는 점을 보면요. 위쪽에 상단 대기 매물이 존재한다라는 사실 자체는 분명히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삼성전자가 바로 V자 반등 정고점을 뚫기보다는 한동안 25만 원에서 27만 원 이 라인 박스권 안을 만들 가능성이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 하방으로 떨어져서 열려있는 자리보다는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상방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올라갈수록 매물에 부딪히는 구조기 때문에 반등할 때마다 뭐가 필요하다? 대응이 필요한 구간입니다. 우리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지금 삼성전자에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을 겁니다. 자, 정리되셨으면 기분 좋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시원하게 눌러주시고요.
댓글로는 정리 완료라고 힘차게 한 번씩만 댓글 부탁드릴게요. 자, 그런데 말이죠. 오늘 제가 여기에서 저항선이 어디고 지지선이 어디라고 말씀드렸다고 해서 당장 호가창이 움직이는 것만 보고 감정적으로 추격 매수 버튼 누르면 안 됩니다. 자, 추격 금지, 힘차게 추격 금지 댓글 꼭 저와 약속하는 것처럼 댓글 남겨주시고요. 주식은요, 마음이 급한 사람이 이기는 시장이 아니에요. 남들보다 먼저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 살아있는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그 순간을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입니다. 외국인 현물 매수와 선물 매수가 같이 들어오고요. 기관과 프로그램 매수가 한 방향으로 정렬이 되면 거기에 더불어서 거래량을 동반해서 저항을 넘어설 때 조금 더 공격적으로 볼 수가 있죠. 근데 반대로 주가는 오르는데 어라? 외국인은 팔고 있네? 어라? 거래량도 줄고 있네? 프로그램 매수까지 꺾인다면은 그때는요, 욕심을 내는 게 아니라 한 템포 숨을 죽여야 합니다. 자,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진짜 슈팅이 내일 나올지 모레 나올지 아니면 다음 주까지 시간이 더 필요할지는 그 누구도 100%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께 무조건 몰빵하세요. 전 재산 다 집어 넣으세요. 이런 무책임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 말은 즉슨 순간적으로 듣기는 좋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계좌를 지켜주지 못하고 박살 내버리는 거기 때문이에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시장에 중요한 변화가 나왔을 때 혼자 뒤늦게 발견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르게 정리해서 전달해드리는 거죠. 자, 외국인의 수급이 뒤집혀버리는 그 순간들, 그리고 기간의 매수 강도가 달라지는 그 순간들, 우리가 기다리던 가격에 뭐가 거래량이 붙는 그 순간들, 그 순간들, 그리고요, 또 한 가지가 더 있죠. 넥스트에서 본장 종가와 전혀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는 그 순간을 함께 조합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번호가 조용히 나가고 있을 겁니다. 삼성전자 때문에 마음고생하고 계시는 분들 바로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삼전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가능하다면 본인의 평균 단가와 현재 비중도 함께 적어주세요. 평단이 24만 원인 분과 30만 원인 분은 대응을 같이 할 수가 없고요. 전 자산의 10% 보유하신 분과 50%, 70% 이상 들어가신 분들, 그 분들의 전략도 같아서는 절대로 안 돼요. 무조건 매수를 권하는 안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이 바로 절정의 매수 자리인 것인지, 사야 하는 자리인지, 아니면 조금 기다려야 되는 홀딩의 자리인 것인지, 반등할 때 일부 줄여야 하는 상황인지, 아니면 더 담아야 되는 상황인지, 상황에 따라서 평단과 비중에 맞춰서 함께 점검하기 위한 소통입니다. 구독자라면 비밀 소통방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삼전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삼성전자 실적 너무 좋죠? 그런데 삼성전자의 펀더멘탈이 무너졌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건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실적이요. 매출로는요, 얼마? 아주 귀에 못이 박히죠? 171조 원. 영업이익은요, 성과급 주고 남은 돈이 89조 4천억입니다. 7월 7일 날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그날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전분기보다 매출이 27.74%, 영업이익은요 56.21% 증가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놀라지 마세요. 매출이 129.31, 영업이익은 1810%. 이거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숫자만 보면 굉장히 강한 실적이에요. 실적 기분 좋으니까 지금 또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좋아 가자 이런 식으로 기분 좋게 한 번씩만 또 남겨주세요, 여러분. 저와 같이 소통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는 오히려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회사가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시장이 이미 좋은 실적을 기대하고 있었고요. 이제는 바로 이 이익으로 앞으로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느냐를 묻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인데? 언제까지 될까? 삼성전자 진짜 계속 고고행진할 수 있을까? 아니, 불과 얼마까지만 하더라도 주가가 요 모양 요 꼴이고 전자제품만 팔아제끼고 핸드폰만 팔아제꼈던 회사가, 물론 우리나라 대한민국 넘버원 최고 기업이지. 그렇지만 스마트폰으로 연명하고 있었던 그 회사가 AI 데이터 센터, 파운드리 정말 이어서 쭉쭉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생긴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앞으로 더 중요한 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업이익의 숫자가 아닙니다. 반도체 사업부에서 실제로 얼마를 벌었는지, 그리고 HBM과 D램 얘네들의 수익성이 얼마나 유지가 되는지, 하반기 메모리 가격 전망이 어떻게 나오는지 미래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열심히 일하고 있어. 그렇지만 주가에 반영시키기에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죠. 바로 AI입니다. AI 투자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지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좋은 회사와 좋은 매수 가격은 같은 말이 아니에요. 삼성전자가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6% 급등한 자리에서 감정적으로 따라붙으면은 단기적으로는 물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투자는 실시간 반영을 그대로 꽂아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펀더멘탈로 긍정적으로 보면 펀더멘탈 긍정적이죠. 펀더멘탈은 무조건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게 맞아요. 현실이니까요. 그렇지만 여기서 매수 가격은 반드시 그 가격과 수급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오늘 이 삼성전자에서는 반도체 외에도 새로운 자료가 나왔습니다. 대표이사 직속으로 RX 사업, 로보틱스 익스피리언스 사업 추진을 신설했습니다. 여기에 중장기 로봇 전략과 핵심 기술 개발, 사업화를 하나의 조직에 통합하고요. 미국과 중국, 일본에도 연구 거점을 마련할 계획이에요. 또 한 가지 현대차가 있죠. 현대차 그룹에서 보스턴 다이나믹스 이 로봇 전략을 담당했던 이동건 부사장이요. 로보틱스 전략팀을 맡고요. 제조 현장에서 바로 휴머노이드, 여기 써있네요. 삼성전자가 흩어져 있던 로봇 역량을 대표이자 직속 조직으로 통합한다. 휴머노이드 상용화에 경쟁을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는 의미, 호재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검증한 뒤에 B2B와 B2C 확장한다는 구상도 공개했습니다. 이 뉴스는요, 삼성전자가 로봇을 단순하게 테마로 나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장기적인 성장 사업으로 구체하고 있다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들. 하지만 바로 삼성전자가 오늘 이 6% 올랐던 그 이유를 로봇 뉴스 하나로 설명하면 절대 안 돼요. 오늘의 상승의 본체는요, 미국 반도체 반등, 국내 대형주 과매도, 그리고 외국인 기관 프로그램의 저가 매수입니다. 로봇 조직 신설은 그 위에 추가적으로 기대감을 더한 재료죠. 주주 여러분들께서는 유튜브라든지 뉴스에서 삼성전자 로봇 대박 났다라는 그 말만 듣고 관련주를 무조건 추격하지는 마세요. 앞뒤 상황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삼성전자와 실제 계약이나 지분 관계가 있는지 파악하고요.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매출이 발생하는 사업인지 단순하게 그냥 이름만 엮인 종목인지 반드시 구분해야 됩니다. 이제는요, 정말 진짜 가장 중요한 대응입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신규 진입을 고민하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저는 오늘처럼 주가가 이미 강하게 반응한 자리에서는 추격이나 신규 진입을 권하지 않습니다. 지금 매수해서요, 27만 원까지 올라가면요, 수익은 제한적일 수가 있어요. 근데 다시 25만 원으로 밀리면 감당해야 될 변동은 더 커질 수가 있다는 거죠. 신규 투자자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자, 26만 3,500원을 돌파하는 것만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돌파 후에 눌림에서 그 가격을 지키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은 추가 매수 물타기를 고민하시는 분들, 현재 자리에서 감정적으로 물을 타는 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물타기는 평단가만 낮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보유 비중과 손실 금액도 동시에 파이가 커져요. 특히 여러분들의 계좌에 삼성전자가 이미 자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면 평단가를 낮추는 것보다 비중을, 그 위험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비중 관리가 중요합니다. 자, 25만 원 선 아래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27만 원에서 27만 5천으로 올라갈 경우 일부 비중을 줄여서 수익을 확보하는 전략을 고려할 수 있고요. 이 위에 27만 원대에서 보유 중이신 분들은 본전이 왔다고 한 번에 전략 매도하거나 반대로 무조건 30만 원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거래량과 외국인 수급을 확인하면서 비중을 나눠야 할 때죠. 30만 원 이상 요 윗공기, 말만 해도 속상하네요. 30만 원 그 위에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반등 믿고 무계획으로 계획 없이 물타기 하지 마세요. 우선 기억하세요. 27만 원입니다. 이 매물을 시장이 받아내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고요. 지금 무조건 상승을 믿는 구간이 아니라 반등을 이용을 해서 계좌의 선택지를 다시 한 번 더 만드는 그런 구간입니다. 여기에서 중간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 삼성전자는 외국인과 기관 프로그램 자금이 들어오는
강한 기술적 반등이 오늘 나왔죠. 그럼 두 번째, 하지만 아직 하락 추세가 완벽하게 끝난 찐찐 바닥 구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26만 3,500원 이 첫 번째 돌파선이고요. 27만 원에서 27만 5천 원 구간이 본격적인 뭐다? 매물 구간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신규 투자자는 추격을 자제하고요. 보유자는 저항 구간에서 비중을 나눠서 뭘 해야 된다?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 바로 오늘 저녁 넥스 트레이딩에서 KRX 종가를, 본장 종가를 지켜주고 있죠. 네, 지켜주고 있는지가 내일 시초가의 첫 분위기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 5가지만 기억하세요. 자, 지금 현재 시간 보이시죠? 6시가 아니네요. 16시, 오후 4시 18분입니다. 넥스 트레이딩이 움직이고 있는데 종가 대비했을 때 그대로 26만 원 선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긍정적이에요.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그동안, 자, 어제는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자, 그저께는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또 내려가고, 근데 이날은 어땠습니까? 7월 15일 올라갔다가 점 찍고 내려오는 듯 했지만 어느 정도 지켰다. 27만 원 그 윗 라인을, 바닥을 지켰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라인에서 상승 분봉으로 봤을 때, 하루만 놓고 봤을 때 그 하루에 당일 상승 추세가 뭐 되고 있다? 유지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긍정적인 겁니다. 그러나 상황은 어떻게 달라질지 몰라요, 여러분들. 오늘 이 26만 원 라인 구간에서 20시 넥스트가 끝나는 그 자리에서 끝난다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더 내일 아침 08시 이 시간대, 그리고 그 전에 뭐요? 미국장과 반도체와 지정학적 리스크나 유가라든지 기타 등등 전쟁, 이런 것들이 밤사이에 아무 탈 없이 그대로 올라설 수 있는지 여러분들의 내일 아침 시초가 대응이 달라질 수 있고요. 시초가 대응은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터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시초가 잘 못하겠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일단 시초가 지난 10시부터 대응을 하세요. 그런데 제가 저 옥순이가 운영하고 있는 바로 여기 구독자 전용 비밀 소통방에서는요, 아침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수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 건지, 반등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매달 5월달 수익, 그리고 여러분들 나올 수 있는 그 위치, 정확한 캐치 자리 잡아가야 되는 건지 지켜야 되는 건지, 이 6월달에 나온 수익 보이십니까? 7월 달에도 이제 수익표 올려드릴 거예요. 직접 들어오셔가지고 직접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7월 1일부터 너무 어지러웠던 장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론 손절한 것도 있어요. 2.81%로 강보합으로 그냥 매매를 마무리한 종목도 있습니다. 그냥 보세요. 전체적으로 심리 안정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맨날 이렇게 수익을 내드렸고요. 그중에서 눈에 띄는 게 있네요. 바로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타점 정확하게 잡아서 30% 이상 수익 봤던 SK 이터닉스, 이런 종목들 한 번씩 이렇게 맛있게 먹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바로 여러분들 혼자서 너무 힘들다, 수익이 너무너무 간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수익 챙겨드릴 테니까 수익이라고 2글자 남겨주시고요. 삼성전자 실시간 내역까지 같이 포함해서 구독자분들께만큼은 100% 무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안정적으로 리스크존이 아니라 그린존으로 넣어서 심리 안정 플러스 수익 안정 플러스 계좌 안정까지 만들어내는 거는 누구보다 자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삼성전자 더 튀어 올라갈 거라는 그 사실들, 변치 않은 사실이긴 하지만 가는 길이 너무 멀고 험합니다. 단 몇 주 만에, 단 하루 만에 점핑해서 다음 주면은요 30만 원 돌파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한 달이 걸릴 수가 있고 2달이 걸려서 이 30만 원 라운드 피겨 자리가 정말 너무 목이 마르는, 갈증이 너무 나는 사막의 그 한가운데에 떨어져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안전하게 돌파하고 삼성전자 성장주로 가고 있는 성장의 길, 그리고 실적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주, 자, 지금은 반대입니다. 실적, 그 다음에 또다시 한 번 더 성장, 반복적인 루프 반복이 계속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서 언제 어떻게 실시간으로 변하는 내 계좌에서 삼성전자를 나의 그냥 있는 이 자금에서 수량을 더 키워가려면 무조건 비중 관리와 뭐가 필요하다? 실시간 대응이 필요합니다. 모든 종목에서는요, 이렇게 급등을 하고 올라가고,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전부 다 강보합선에서 장이 끝났습니다. 네, 삼성전자는요, 종가 기준으로
25만 9,500원, 3.18% 전일 대비해서 상승하면서 자리하고 있고 넥스 트레이딩이 움직이고 있는 현 상태예요. 바로 코앞에 1초 앞의 방향을 모르기 때문에 분석을 해야 되는 거고요. 수급의 움직임이 어디로 가는지 정확하게 캐치해서 방향을 잡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투자의 길입니다. 그 투자의 길을 최소한의 리스크 없이 안전한 그린존으로 저와 같이 양손을 잡고요. 소통방에 입장하세요. 저는 밝게 웃는 얼굴로 소통방에서 여러분들 드릴 정보와 기준, 타점, 실시간 대응까지 두 손 무겁게 들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와 같이 하실 분들은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 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으로 수익 챙기고 수익 챙긴 다음에 삼성전자 떨어지면 또 추가 매수하고 네 계좌 한번 키워보자고요. 든든하고 크게 확실하게. 아직까지 혹시라도 설마라도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구독과 좋아요 저 옥순이의 맞춤형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면서 댓글로는 추격 금지, 안전 대응, 승승장구 이렇게 힘차게 남겨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